안녕하세요, 너구리입니다. 오늘 해보려고 하는 이야기는 과연 입문 자전거를 꼭 거쳐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영상을 틀었습니다. 네, 먼저 결론을 빨리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입문 자전거를 꼭 거쳐야 될 필요도 없고 꼭 입문 자전거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있는 것도 아니죠. 자,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입문 자전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가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전거는 생각보다 비싼 취미생활이죠. 취미생활들이 비싼 것들은 거의 다 입문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RC카 같은 경우에도 입문급 RC가 있는 거고, 어항이나 이런 거를 할 때도 입문급 어항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웬만한 취미생활들에는 입문급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입문급이 왜 있느냐라고 얘기를 해본다면 당연히도 시행착오가 생길 수 있고 이 취미가 나에게 잘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고 한데 비용이 들어가게 되죠.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만약에 내가 그걸 비싼 돈으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해보니까 그게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나요? 그거를 다 처분하는 데 있어서 중고로 다 팔아버리게 되면 내가 처음에 투자했던 비용보다 훨씬 더 말도 안 되는 비용밖에 회수를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로스가 생기게 되죠.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입문급이 있는 것이죠. 자, 자전거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보통 우리들이 동호회 나가서 타는 자전거들은 사람들의 자전거를 보게 되면 거의 실제로 타시는 분들의 자전거가 한 300만 원에서 그 이상 물론 1000만 원 넘는 것도 있지만은 실제로 가장 많이 타시는 거는 한 300에서 한 7, 800 정도의 가격선이 제일 많지 않나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전거만 그렇게 쓰느냐? 아니죠. 헬멧도 사야죠, 고글도 사야죠, 옷도 사야죠, 장갑도 사야죠, 신발도 사야죠. 살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속도계도 사야지, 전조등도 사야지, 살 게 너무나 많은데 그런 것들을 사는 데만 해도 거의 한 100만 원은 최소한 쓰기 때문에 자전거라는 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입문하시면서 생각하셨던 것보다는 훨씬 더 비싼 취미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입문급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혹시나 내가 이거를 시작을 했는데 재미가 없어서 아니면 혹시 좀 안 맞아서 그만두게 되면 비싼 자전거일수록 그 감가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거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입문급 자전거를 추천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입문급 자전거라는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보통 이거는 사실 기준이 없어요. 기준은 없지만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한 50만 원에서 한 150만 원 사이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입문급 자전거라고 합니다. 이 가격대가 좀 편차가 크기는 한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사람에 따라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이죠. 진짜 내가 로드바이크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그냥 나는 진짜 로드바이크에 한번 맛을 보고 싶다 하시면은 물론 50만 원도 싼 돈은 아니지만 50만 원은 들이셔야 되는 거고요. 시작하는데 그래도 조금 괜찮은 걸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150만 원 정도 들이셔가지고 좀 괜찮은 자전거로 시작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입문 자전거를 거치지 않으셔도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거를 진짜 확실히 나는 자전거를 너무 잘 타고 싶다. 그리고 이런 분도 있어요. 그거를 거쳐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로스도 나는 만들고 싶지 않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한 방에 자기가 원하는 거를 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 분들은 보통 한 방에 마돈을 가시든지 스페셜라이즈드 S5를 가시든지 이러신 분도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전혀 나쁜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이걸 확실히 좋아하고 진짜 재밌을 것 같으면 한 방에 확실히 투자하고 이중 투자를 또 막는 것 또한 합리적인 소비거든요. 입문차를 갖다가 그걸 또 다시 팔고 다시 좋은 자전거로 가게 되면 그 사이에 또 갭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건데 그 로스마저도 없앨 수 있도록 한 방에 좋은 걸로 가게 되면 그것도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하는 겁니다. 입문급으로 가셨다가 좋은 걸로 가셔도 되고 한 방에 좋아하는 내가 생각하는 끝판왕으로 가셔도 되는데 제가 그래도 저는 입문급 자전거를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부분인데 사람이 뭔가를 할 때 이게 진짜 재밌고 내가 여기에 푹 빠질지 잘 모르는 점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그거를 잘 모른다라는 거죠. 어떤 자전거가 좋고 나에게 어떤 성향의 자전거가 좋고 어떤 브랜드가 좋은지 처음에 입문할 때는 그냥 주변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야, 트랙이 좋아, 트랙이 좋으니까 트랙 사, 야, 가성비는 자이언트지, 자이언트 사, 야, 마돈이 최고요, 이렇게 해서 그 말만 듣고 덜컥 샀는데 나중에 한 6개월 정도 타고 다니다 보니까 이게 나한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중고로 팔면 내가 1000만 원 주고 샀던 700만 원 주고 샀던 자전거가 중고 시장에 내놨더니 50%에 내놨는데도 안 팔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가슴이 찢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빠지려고 하는 취미에 조금 더 깊이 빠지기 위해서 조금 더 알기 위해서라도 입문급을 거치고 넘어가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요. 자, 물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방법으로 제가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이겁니다. 사실 이 영상을 만든 이유도 예전에 제가 만들었던 영상과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중고 자전거로 입문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판매 가격이 소비자 가격이 400만 원짜리 자전거가 있습니다. 자, 그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중고로 보통 팔릴 때 거의 한 50% 정도 감가를 해서 한 1, 2년 정도 시간이 지난 게 판매
판매가 됩니다. 그렇다면 400만 원짜리 자전거를 200만 원에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자전거를 한 1년 정도 탑니다. 한 반년 정도 타요. 그리고 이제 재미가 들리면 이제 그때쯤이면 이제 자덕 생활에 이제 빠져들었으니까 어떤 브랜드가 좋고 나한테 올라운드가 맞는지 에어로가 맞는지 뭐 어떤 게 맞는지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생각하게 되고 많이 보면서 이게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런 시점에서 400만 원짜리를 200만 원에 중고로 샀던 자전거를 중고 시장에 다시 내놓는 거죠. 그럼 얼마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물론 200만 원은 다 못 받겠지만은 그래도 한 160 정도는 받고 파실 수가 있어요. 즉 예를 들어서 한 6개월 정도를 타고 40만 원만 내고 그 자전거를 탈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중고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리스크도 크고 사기를 당할 수도 있는 거고 약간 이렇게 약간 기스나 이런 거를 이제 판매자가 숨겨서 나중에 그걸 알고 씁쓸해 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래도 거쳐가는 단계로서는 충분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영상에서 제가 얘기를 했었지만 중고 자전거로 88만 원짜리 자전거로 입문을 했다가 그거를 조금 이제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브레이크도 업그레이드하고 몇 가지 업그레이드를 거쳐서 85만 원에 내놨는데 전화가 정말 하루 만에 7통이 왔어요. 자기한테 팔라고. 그 정도로 했을 정도로. 그러니까 저는 물론 제가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는 데 있어서 돈을 좀 쓰기는 했지만 88만 원짜리를 85만 원에 내놨는데도 사람들의 반응이 엄청났다라는 거죠. 그 자전거를 사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입문을 하는데 가장 좋은 자전거는 역시 중고지만 말씀드렸듯이 리스크는 있습니다. 잘 모르는 입문자를 약간 덤탱이 씌울 수도 있는 거고 약간 이렇게 좀 말로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잘 아시는 분, 이제 지인분에게 이제 밥 한 그릇 사드리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은 좋은 기회로 이렇게 입문을 하실 수 있는 게 바로 중고 자전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첫 번째는 입문 자전거, 저렴한 걸 자전거를 사셨다가 넘어가는 좋은 자전거로 넘어가는 방법이겠고요. 물론 입문 자전거를 사셔서 계속 쭉 타도 전혀 문제는 없겠죠. 두 번째는 계속 타다가 어차피 기변할 거 나는 한 방에 가겠다, 한 방에 마돈으로 가겠다 라고 하시는 분은 한 방에 입문과 동시에 좋은 자전거,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어하는 자전거로 가시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이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게 중고 자전거를 거쳤다가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진짜 좋은 자전거로 중고로 다시 가셔도 되고 아니면은 새 걸로 가셔도 되니까 그런 방법으로 쓰시는 게 이 세 번째가 이제 제가 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생각과 좀 다르실 수도, 제가 생각하는 거와 다를 수도 있으니까 많은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입문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데 있어서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시리즈로 앞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만들 거니까 앞으로 영상도 봐주시길 바라고,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제 잡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라이딩이 항상 안전한 라이딩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제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항상 안전한 라이딩 되세요. 감사합니다.